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가축시장 폐쇄 등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면서 쇠고기 도매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열흘 만에 10% 가까이 값이 뛰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이번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마리수는 전체 공급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있어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시장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 가축시장은 4년 4개월 만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지난 11일 문을 닫았습니다.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돼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19일 이후에는 추가 확진 농가가 없지만 3주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가축시장을 다시 열 수 있어 재개장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밀 검사를 거쳐서 음성이 나올 경우에 이동 제한 해제와 함께 관심 단계로 하향되면은 그때 이제 가축시장이 재개될 것입니다. 일부 가축시장 폐쇄와 구제역 확산 등으로 공급 체질 우려가 제기되자 한우값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 전인 지난 9일 13,000원 선이던 한우 1등급 1kg 도매 가격은 열흘 만에 9.3% 급등한 14,000원 중반대에서 거래됐습니다. 구제역이 확산되던 16일에는 15,000원 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농민들은 구제역 확산 우려와 함께 가격 상승으로 인한 한우 소비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제역 발생 지역의 유통 중단에서 발생한 영향이 크다며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시적인 그 이동 제한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소고기 가격이 조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처분 두수가 그렇게 공급에 큰 충격을 줄 정도로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광우병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한우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사료값 등 생산비가 급등한 한우 사육 농가들은 구제역 발생 이후 유동치는 한우값에 대한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구제역 확산이 우려됐던 충북 지역에서 닷새째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방역본부에 따르면 충북에선 지난 18일 청주 한우 농가에서 발생한 11번째 구제역 확진 판정을 끝으로 닷새째 확진 농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충북에선 한우 1,500여 마리와 염소 61마리가 살처분된 가운데 보상금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거쳐 오는 8월에서 9월쯤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 행안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의 상임위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경위로 옮기는 사모임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김병국 의장이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다만 사모임 직권상정은 의장으로서 정당한 의사 진행이었다며 원내대표 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 다음 정례회 때 이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주 오송 역세권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둘러싼 여러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합장과 시행사 대표 등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경찰이 조합장과 시행사가 공모해 조합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오송 역세권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조합장과 시행사 대표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업무상 배임. 경찰은 해당 조합과 오송 지역 주택조합, 그리고 시행사 두 곳이 공모해 조합 자금 100억여 원을 빼돌린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합 정관상 자금의 차입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지만 조합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합에 임원들이 있어야 만한 존재들이 돼버린 거고 감사 역시 마찬가지고 조합장 한 명에 의해서 이렇게 조합이 이렇게 파탄까지 났다는 자체가 반년 넘게 이어져 온 수사가 진척을 보이는 가운데 경찰은 조합장과 시행사의 횡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시행사 두 곳은 경찰 조사에서 조합장에게 10억 원 이상의 현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했고 지난해 10월 이 사실을 동영상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애가 타는 건 조합원들입니다. 올해 하반기 중 기초공사가 마무리돼야 하지만
현재 공정률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경찰 수사가 나와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제대로 조합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조금씩 드러나는 가운데 조합원들은 최근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여는 한편 1,400여 명의 탄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도립대 총장 1차 공모에서 탈락했다가 2차 공모에서 1순위 후보로 추천된 김용수 서울산업진흥원 상임이사에 대한 코드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김영환 지사가 논란을 의식한 듯 새 총장 임명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도립대의 혁신은 내부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애정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는 도립대 새 총장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 1순위로 추천된 김용수 서울산업진흥원 상임이사를 염두에 두고 밀어붙일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공백을 우려해 조속한 새 총장 임명을 요청하고 있는 교수들에게도 무리해서 임명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도립대 개혁은 내부 교수 출신보다는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며 30년 지인인 김용수 후보에 대한 믿음도 드러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접촉도 하고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는데 마땅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도립대에 대한 대수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132억 원의 도비가 들어갔는데도 교수 한 명당 연구 실적과 학생 충원율, 취업률이 모두 전국 꼴찌 수준이고 400억 원이 투입되는 기숙사의 실입주생도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도 안 되는 300명에 불과하다며 도립대를 수술대 위의 중환자로 비유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11개 학과를 충청북도의 주력산업과 AI 농업 관련 학과로 개편하거나 충북대와의 통합 문제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립대학은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처럼 위중한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고 그 위중한 상태에 집도를 하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김 지사는 정년에 걸려 김용수 후보의 임기가 2년 8개월에 불과하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개혁의 방향을 정하는 데는 1년이면 충분하다며 오래 머물면 안주하게 된다고 일갈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주를 연고로 올해 2월 창단한 세미프로 축구단 FC 충주 선수들이 어제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단주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선수들은 구단주가 감독과 코치, 선수 몇 명이 나를 몰아내려 모사를 꾸미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동료 선수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구단주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단주는 그동안 운영난 등으로 밀린 급여도 이달 중순 모두 지급했고 최근 나온 매각설도 내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충북의 농가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농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 지역 평균 농가 소득은 4,1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8.8%인 402만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충북의 농가 소득은 전국 9개 광역도 가운데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던 반면 농가 소득 감소율은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농가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도내 4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5월 충북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기준치 100에 근접한 98.3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2.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지난해 6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표로 코로나 엔데믹 선언과 금리 안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의 면역력 증진과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어린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성분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나고 유산균 수와 종류도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장기 어린이의 면역력 증진과 장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프로바이오틱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어린이 프로바이오틱스 1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유산균 수가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첨가된 유산균의 종류도 제품별로 한 종에서 최대 17종까지 다양하고 균종 간의 비율 차이도 컸습니다. 또한 비타민, 무기질 등을 첨가한 일부 제품들은 해당 연령에 맞는 권장량을 적용하지 않아 과량 섭취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일부 업체는 섭취 연령에 맞게 영양성분을 표시를 개선하였고 또한 영양성분 중복 섭취 주의 표시를 추가하였습니다. 제품별 가격은 일일 섭취량 기준으로 성분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첨가한 균주와 제품에 표시한 균주가 다른 제품도 있어 해당 업체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어린이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가격 품질 비교 정보는 소비자 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2023 청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청 호반을 풍경으로 한 청남대에서 재즈 음악을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지역과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에서 청주대학교 학생들과 협업해 작품을 전시하고 공연 무대도 청남대 본관 앞 잔디 광장까지 확장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청정 자연이 살아 숨쉬는 대청 호반의 빼어난 풍광을 담고 있는 청남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무대 설치가 한창입니다. 메인 무대인 이곳 킹스 스테이지에서는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다채로운 재즈 선율이 울려 퍼질 예정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을 비롯해 이은미, 김종서, 바다 등 국내 최정상 가수들부터 팝페라, R&B 등 장르를 아우르는 30여 명의 뮤지션들의 음악이 청남대 밤을 수놓게 됩니다. 매년 새로운 예술 테마와 재즈를 접목해온 청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은 올해 폴링 슬로울리라는 주제로 자연과 음악의 조화가 어우러진 느림의 미학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과 함께 성장한다는 목표로 무대와 전시 작품을 청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들과 협업으로 진행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재즈에 대해 잘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시기만 하면 자연과 음악에 빠져들어 현실을 잊게 되실 겁니다. 관람객분들께 그런 쉼을 드린다는 의미로 폴링 슬로우리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무대 주변으로는 푸드트럭존과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도 전시돼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대청호의 아름다운 풍광과 재즈의 선율을 즐길 수 있는 2023 청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은 오는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청남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충청북도 아이돌봄 서비스 광역지원센터가 청주대학교 새천년 종합정보관 3층에 개소했습니다. 충북 아이돌봄 서비스 광역지원센터는 3년간 청주대 산학협력단이 맡아 운영하며 도내 11개 시군 가족센터의 아이돌봄 서비스 지역 총괄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등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와 제천시가 충청에너지서비스와 업무 협약을 맺고 제천 지역 내 수소 차량 인프라 확충에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총 사업비 17억 원 중 국비 11억 원을 지원받아 수소차 50대를 올해 안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100억 원을 투입해 액화 수소 충전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협약을 맺은 충청에너지서비스가 맡을 전망입니다. 청주시가 HK인후엔과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경제지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HK인후엔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매년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기회 확대와 건강 발달을 위한 소정의 금품을 기탁합니다. 한편 협약식에서 HK인후엔은 장학금 1,000만 원도 기탁했습니다.
청주대학교가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관광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레이크파크 꿀잼도시 연구소를 발족했습니다. 청주대학교 19개 학과 교수와 10명의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레이크파크 꿀잼도시 연구소는 민선 8기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유무형 관광 자원이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개소식에서 김영환 지사는 청주대 학생 등 180여 명을 대상으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청주시가 2023 청주 공예비엔날레 홍보대사로 트롯 가수 김다연 양과 아버지인 청학동 훈장 김봉곤 씨를 위촉했습니다. 이들 부녀는 첫 번째 공예비엔날레 입장권을 공동으로 구매했습니다. 또 김다연 양은 300만 원 상당의 입장권도 기부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